민족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있어야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전두환에게는 그러한 정치 철학이 없었다. 전두환 회고록에 왜 막판에 와서 정상회담을 포기했는지에 중원부원 기록에 늘어놓긴 했으나 핵심이 없다. 중원부원 이런 기록은 있다. 적대국 간에는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간첩선 한 척이 침투한 사건 때문에 양쪽 최고 책임자가 상호 특사까지 접견했던 협상을 깨버린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이크 테스트 1, 2, 3. 특사가 남북을 오가며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사례가 85년 이전에는 없었다. 85년 이전에는 없었나? 박정희 정권 때에는 어떠했나? 박정희 정권 때에도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무렵에도 북한에서 그 부분을 꺼낸 적이 있다. 72년 5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은 이우락에게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박정희는 7.4 남북 공동성명도 유신체제로 가기 위해 합의해 주었을 뿐이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 열망이 크게 되살아나자 바로 반공주의를 강화할 방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 통일의 열망을 크게 되살려 놓을 수 있고 반공주의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지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근거를 불확실하게 해놓았다는 점이다. 박정희, 김일성이 서명한 게 아니다. 서명자 부분을 보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우락, 김영주 이렇게 돼 있다. 정식 국호도 서명자들의 직책도 안 넣었고 문구도 애매모호하게 해놓았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에 남북이 합의한 건 틀림없고 박정희도 합의해 준 건 틀림없지만 공식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공동성명의 격을 떨어뜨린 점이 분명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84년 말과 85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예로 들면 남북 적집자사 회담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식으로 글을 쓰고 그랬다. 박철원과 한시에 간의 비밀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적십자 실무 회담에서 공식 합의를 했던 것인데 비밀 접촉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이다. 그 시기의 남북 비밀 접촉과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박철원의 책 돈 오버도퍼의 책 같은 게 나오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다. 박철원 돈 오버도퍼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 책임을 전면에 부각한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미국 문화원 6월 항쟁의 배경 5번째마다 85년 2.12 총선 후 서울 중심부에서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을 뿐 아니라 광주 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끼친 이 사건을 짚어봤으면 한다. 85년 5월 23일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82년 3월에 있었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과는 또 다르게 한국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화제를 낳았다. 학생들에게 2.12 총선은 학생들이 일으킨 선거혁명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이 선거에 적극 참여했다. 2.12 총선은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 총선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조금 지나 4.19를 이틀 앞둔 그해 4월 17일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년이 조직됐다. 5월 7일에는 전학년 산하 조직으로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 시기 학생운동단체는 이름이 길어서 부르기가 힘든데 일명 삼민투가 조직됐다. 삼민투 민족, 민주, 민중 투쟁위원회 삼민투 미국 문화원 점거 논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략 유명해지는 조직인데 일각에서는 미국 문화원 점거 논송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삼민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점포 농성을 주도했다기보다는 각 대학의 투쟁위원회에서 연합회 투쟁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4.19를 맞아 학생들은 전학년 주최로 독자적인 기념식을 연 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 시위를 한 32개 대학의 학생 36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5월에는 1980년 광주안쟁의 진상을 밝히고 학살 원흉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5월 투쟁이 각 대학에서 전개됐다. 5월 17일에는 전국 80개 대학에서 광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정도였다. 그런 속에서 5월 23일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난다. 광주 학살 지원 책임지고 사과하라. 미국 문화원 기습 점거 학생들. 점거 농성은 어떻게 전개됐다? 학생들은 무엇을 요구했나? 85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를 보자. 사회면 사이트 톱으로 이 사건을 다뤘는데 낮 12시께 100여 명의 학생이 미국 문화원 앞을 지키던 청중들에게 돌을 던지고 순식간에 들어와서 2층 도서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쌓았다고 보도했다. 100여 명이라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작았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람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학생 73명이었다. 미국 문화원을 겨냥한 움직임은 그전에도 있었다. 우선 80년 12월 광주에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82년 3월에 있었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공안몰이로 TV와 신문에 엄청 크게 보도된 바 있었다. 83년 9월 22일 밤에는 대구 미국 문화원 정문 앞에서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범인들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학생들은 점거, 우리는 왜 미 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리고 농성을 벌이면서 광주학생 재원, 광주학생 지원 책임지고 미국 행정부는 공개 사과하라. 미국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 국민은 한미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하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토론을 열자고 제의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 면담과 내외신 기자 회견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나하나 정도한 신군부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대담한 주장이었다. 85년 5월 23일 서울 지역 5개 대학 73명의 학생들이 서울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광주학살 지원 책임지고 미국 행정부는 공개 사과하라. 미국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전두환도 미국 쪽도 시위 학생들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두환의 성격을 봐도 그렇고 광주학살까지 자행한 전두환 신군부의 특성을 보더라도 바로 진압 명령을 내릴 법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신문이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외신 기자들도 몰려와서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 문화원이 이때는 을지로 일가, 그러니까 지금의 롯데호텔 건너편에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도 그야말로 한복판이라고 할 만한 곳 아닌가. 거기서 72시간이나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치안의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며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없었고 달리 손쓸 방법도 없었다. 미국이 특공대 투입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이 사건이 워낙 큰 뉴스가 돼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주 큰 약점인 광주학살 책임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들어와서 농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도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만 없었다. 그렇게 되면 전두환 정권이건 미국 쪽이건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 전두환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지만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세울 방도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 대학가에서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시위와 농성이 전개됐다. 24일부터 25일 아침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7대학교에서 교내외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철야 농성을 했다. 이 중 서울대생 200여 명이 사당동 쪽으로 와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에 포니 승차를 전소시켰고 그러면서 30여 분간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광주 학살에 미국 책임 묻자 24단 투입을 사후 승인했다고 답변. 강제로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미국 측은 학생들에게 농성을 풀도록 중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학생들과 미국 측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학생들은 우리가 반미를 내건 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으려 할 뿐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학생들은 주한 미군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관 던 롭을 만났을 때 미국이 광주 사태를 묵인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던 롭 참사관은 미 8군에서는 80년 5월 22일 한국군 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그 사단에 이건 80년 5월 20일 광주 투입이 결정돼 21일 아침 광주 도착한 24단을 가리키는데 광주 투입 요청을 사후 승인해줬다고 답변했다. 85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 당시 학생들은 정보 농성에 돌입한 후 소금물만 마시면서 계속 단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농성 3일째인 25일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탈진한 상태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전에 광주 안전을 다룰 때 말한 것처럼 24단 이동은 미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쪽에 통보하면 되는 사항이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광주 항쟁 당시 주한 미군 대사였던 글라이스틴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도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도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 쪽의 24단 광주 투입 요청을 자신들이 승인 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85년 이때도 미국 측은 학생들한테 자신들이 사후 승인해줬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 부대사 클리블랜드는 85년 5월 24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80년 5월 22일 광주 일환에 치안 확보를 위해 파견 광주시 외곽을 경비하도록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사후 승인과 일맥상통하는 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이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은 25일 아침 미국 대사관 쪽과 대화를 마친 후 24일까지 회담 결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학생들은 광주 사태에 대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당시 부대의 출동 목적이 광주 사태 진압에 있음을 알면서도 출동을 승인한 것은 광주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학생들은 점거 농성에 돌입한 후 소금을 마시면서 계속 단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농성 3일째인 25일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탈진한 상태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미문화원 대학생들 농성 프로 85년 5월 26일자 통화일보 호회 26일 학생들이 점거 72시간 만에 농성을 풀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과 미국의 책임 문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계기로 크게 부각.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푼 계기는 무엇인가? 85년 5월 27일자 신문에 일면 투복으로 북쪽 대표단 12년 만에 서울오다라고 보도했다. 북쪽 대표단.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 북한 적십자사 대표단이 온다는 얘기였다. 북한 적십자를 북조입니다. 그 전날인 26일 낮 12시 5분 학생들은 농성을 풀었다. 농성을 해제하면서 학생들은 광주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의 태도를 보아 미국 문화원 농성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한계성을 느꼈고 2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고려해 농성을 끝낸다고 발표했다. 이건 참 잘했다고 본다. 농성을 끝내는 이유를 잘 잡아냈고 적절한 시기에 물러난 것도 잘했다.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에서 나오면서 광주 사태 책임자는 물러가라.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미국 현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그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이 독재 타도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고 질서정연하게 나오면서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순식간에 학생들을 둘러싸고 버스 쪽으로 밀어붙였다.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버스에 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건장한 사법경찰들이 학생들의 머리를 마구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어서 버스에 강제로 태웠다. 학생들은 버스에 탄 후에도 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구호를 계속 외쳤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는 일단 병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이 있는 병원의 철문을 닫고 다른 환자들의 출입까지 막았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환자를 실은 구급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학생들이 실려간 병원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상대기하느라 간밤에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학생들이 기운이 없고 초췌한 모습을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밥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가슴이 아팠다. 미국 문화원 정보 농성을 한 학생들은 그 후 공판 과정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갈 때에도 법정에서 나올 때에도 독재 타도 그리고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 및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미국 문화원 정보 농성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사건으로 학생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이 달라졌다.
그리고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농성 해제 4일인 5월 30일에는 신민당이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의 이름으로 광주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것이나 전두환 신군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삼민투나 이 사건에서 대표자 역할을 한 함은경의 인기가 높았던 것도 당시의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농성을 풀었으나 한미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돼 난처한 입장에 빠졌던 전두환 정권은 대책을 강구하기 이르렀다. 농성에 참가한 학생 중 25명을 구속하고 43명을 구류 처분하는 한편 일종의 보복책으로 학원 안정법을 구상했다. 학원 안정법. 전두환 정권의 보복책 학원 안정법 구상, 박정희 정권의 학원 보호법과 닮은 꼴. 전두환 정권이 구상한 학원 안정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64년 굴욕적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크게 일어났을 때 박정희 정권은 학원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려다가 각계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한 적이 있었다. 21년 만에 전두환 정권은 학원 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또 하려 했다. 당시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학생과 교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 시위는 물론 정치 문제에 대해 학내에서 토론하는 것도 위법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의원이었고 85년 때 이때는 국민당 의원이었던 이만섭은 학원안정법이 박정희 정권의 학원보호법안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학원안정법 시안을 보면 문교부의 학생선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원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교육을 하기 전에 법원이 15일의 범위 안에 그 학생은 일정한 장소에 보호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이 보호 위탁이지 이건 재판 없이 15일이나 감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삼층교육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순화를 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법이었다.